회사 비품 아껴 쓰라는 제 말에 꼰대라고 비웃던 신입사원. 회사 탕비실에서 신입사원이 종이컵을 수십 장씩 뽑아 쓰고 멀쩡한 비품을 함부로 버리는 걸 봤습니다. 상사로서 좋게 한마디 했죠. 이봐요, 김사원. 이건 회사 자산인데 조금만 아껴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김사원이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자기 동기랑 들으라는 듯 낄낄거리더군요. 아니, 대리님. 요즘 세상에 종이컵 몇 개 가지고 너무 꼰대 같으세요.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 본인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순식간에 구두쇠, 꼰대로 만드는 무례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부서 전체가 모인 회의실에서 김사원이 올린 지출 결의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김사원, 자잘한 비품 아끼는데 꼰대 짓이라더니 본인이 신청한 회식비 영수증에는 편의점에서 산 숙취 해소제랑 담배까지 끼워 넣었네요. 사적인 지출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하는 건 쿨한 MG의 방식일까요? 그냥 횡령일까요? 오늘부로 카드 회수할 거고 공적으로 쓴 내역 1원 단위까지 증빙해서 다시 올리세요. 그제서야 현실을 알아차린 듯 김사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절약을 꼰대짓이라며 비웃는 무개념 후배. 본인의 얄팍한 양심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친정에서 보내준 과일 훔쳐 시누이 집에 몰래 보낸 시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귀한 딸내미 먹으라고 귀한 애플망고 한 박스를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와보니 박스가 뜯겨있고 절반이 비어있더군요. 범인은 낮에 다녀가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던 망고 못 보셨어요? 아, 그거 마침 시누이가 입맛 없다고 해서 내가 좀 챙겨 보냈다. 근데 망고가 덜 익었더라. 사돈 댁은 이왕 보내실 거 딸기나 보내시지. 친정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낸 귀한 정성을 제게 묻지도 않고 시누이 입에 넣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가씨, 방금 어머니가 보낸 망고 받으셨죠? 그거 우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어머니가 착각하셨나봐요. 아가씨도 남의 친정 엄마가 보낸 거 공짜로 먹으면 체할 텐데 지금 바로 퀵으로 돌려보내 주시거나 그 망고값 15만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저 지금 아가씨네 집 가서 직접 들고 올게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어도 가족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며느리 친정 정성은 우습게 알고 며느리 선물 훔쳐서 시누이 입에 넣어주는 시어머니. 이런 몰상식한 행동, 제가 쪼잔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어머니 수술 보태라던 시누이가 명품백 산 걸 알았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시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네는 형편이 어려워 한 푼도 못 보탠다기에 회사원인 제가 적금까지 깨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시누이 SNS에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 고생한 보람이 있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수술비 없다며 제 돈을 가져가 놓고 정작 본인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시누이에게 보냈습니다. 아가씨, 이 가방 살 돈은 있고 어머니 수술비 보탤 돈은 없었나 봐요. 제 적금 깨서 보낸 500만 원 오늘 중으로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 사진 그대로 어머니랑 친척들 단톡방에 올리고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언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이건 제 비상금으로 산 거예요. 가족이라서 더 무섭네요. 앞으론 그 잘난 명품백이랑 같이 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남의 돈은 공짜인 줄 알고 가로채서 자기 사치에 쓰는 염치 없는 가족.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에게 돈 돌려받고 인연 끊어야 맞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암 걸린 엄마의 진단비를 노리는 아빠.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예전에 들어둔 보험 덕에 억대 진단비가 나오게 됐죠. 그런데 엄마의 쾌유를 빌어야 할 아빠의 태도가 묘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날 밤 거실에서 들리는 아빠의 중얼거림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차피 수술해도 재발할 확률 높다던데. 치료비로 돈 다 날리면 남는 게 없잖아. 차라리 수술하지 말고 그 돈으로 내 사업 빚이나 갚으면 딱인데. 좀 더 아파야 보험금이 더 나오려나?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와중에 돈 계산이나 하며 더 아팠으면 좋겠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아빠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빠는 의식이 희미한 엄마 손을 억지로 잡아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하더군요. 여보, 당신 아프면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여기 도장만 찍어. 저는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돈 빼돌릴 생각만 하세요?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대들어.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소리야. 가족, 엄마 아픈 게 아빠 사업 빚 갚을 기회라고 중얼거리는 거 내가 다 녹음했어. 그리고 방금 억지로 도장 찍게 하려는 영상도 찍었으니 증거는 충분해. 나 오늘부로 아빠랑 연 끊고 당신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둬. 당황해서 제 휴대폰을 뺏으려는 아빠를 뒤로 하고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진단비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지켰고 아빠는 가족들의 지탄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픈 아내의 목숨값을 자기 사업 미천으로 쓰려던 비정한 남편. 그리고 그런 아빠를 직접 응징해야 했던 딸. 너무 괴롭습니다. 제 손으로 아빠를 고소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딸아이의 20살 연상 담임 선생님의 추악한 비밀.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던 저희 딸 가은이가 부쩍 이상해졌습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문을 쾅 닫고 방에서 나오질 않았죠. 사실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가은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무엇보다 이번 담임 선생님은 상담 때 배웠을 때 참 젠틀하고 사글사글한 남자분이셔서 우리 딸이 선생님 복은 있구나 했거든요. 사건은 지난 주말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가은이의 핸드폰에 카톡이 울리자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급기야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가은이의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살도 더 차이나는 담임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로 가득했거든요. 가은아, 사랑한다. 보고 싶어서 잠이 오질 않아. 네 향기가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다. 지금 당장 너를 껴안고 자고 싶어. 단톡방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끈적한 말들이 오물처럼 가득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이 지옥을 매일 혼자 견디며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가은이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을 반드시 가만 안 두겠다고. 다음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학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인간은 무릎 꿇고 빌며 실수였다고 울부짖더군요. 지금 그놈은 교사직 박탈은 물론 구속 수사 중입니다. 우리 가은이는 이제야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탈을 쓰고 미성년자인 제 딸에게 한 행동, 여자로 봤던 걸까요? 정말 치가 떨리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